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뭐 다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속 100%. 구속 100%. 네, 구속 100% 예상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세요? 아니 사실은 네. 지금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이런 행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 해서 사실 밖에 나와 있는 지가 벌써 넉 달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넉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풀어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얼마나 성토가 많았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도 진짜 분노되는 지점인데 이 윤석열이 또 굉장히 또 지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해달라부터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쓰게 해달라. 윤석열이 구속되면 네. 지하 통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가 네. 33기 연선 33기고요. 그리고 이제 초임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하는데 또 원리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원래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감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구속 사유 정말 최고입니다. 혐의를 부정해? 이 사람은 또 뭔가를 꾸밀 수 있어. 이 사람은 또 뭔가를 꾸미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 이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 혐의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이 가장 구속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에 차장. 대해서 예. 윤석열의 변호인이 변호인. 같이 입회했을 때는 네.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윤석열의 변호인이 나가자 좀 편하게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행동으로 보고 진술 회유 있다고 보고 이제 윤석열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구속밖에 없다. 네. 구속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구속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라고 하는데 네. 구속이 되면은 뭐 독방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울구치소 독방에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좀 나오나요? 독방이니까. 호텔이야. 서울구치소가 아니 독방에 좀 뭔가 시스템이 다른가 했어요. 아니에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예, 제가 갔었는데 그럼요. 많이 갔죠. 많이 수감은 갔죠. 아니시고? 아니 근데 수감시설이야. 저희가 이제 수감 시설에 저희 원래 접견실이 따로 있고 네. 수감 시설 내부를 들어가는 게 연수원 때 거기를 다 견학하는 게 있는데 서울구치소로 견학이 갔거든요.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재소자들 없을 때 네. 다 안까지 방실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상당히 열악하고 그 방실 안에 화장실도 있는데 좀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오늘 매우 덥잖아요. 불쾌지수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부터 덥고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이 더위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 여름이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 한정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오늘 이 네. 더위에 누군가 구치소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상쾌해. 상쾌해. 정말 표정이 너무 뽀송뽀송합니다. 네. 아니, 그 안에 선풍기가 있죠. 네, 선풍기는 있는데 선풍기. 선풍기도 자신이 마음대로 무한정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시간대로 돌려줘. 시간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대하면 어떻게 그럼? 잘 때 참 선풍기 없으면 진짜 자기 힘든데. 진짜 힘들겠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정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네. 상쾌하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서울구치소 이제 가면 뭐 독방에 생활하게 될 텐데 에어컨도 네. 없고 네. 선풍기도 시간대로 틀어지게 되고 좀 뭐 사실 뭐 힘든 그런 뭐 수감 생활이 될 거다.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한 일을 예. 아니 우리나라에다가 북한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국가안보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지시합니까? 누가 과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네. 그런 어떤 도발 행동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네. 어떻게 진짜 말이 안 나오는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 팀장이 아까 네. 신윤 변호사 마이크 가차없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가차없게 할 필요가 없어. 한 5m 떨어져도 될 것 같아. 목소리 크셔가지고. 아니 마이크를 가깝게 달려서 네. 제가 이거 참 우리 시청자분들 괜찮으실까? 아, 예.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댓글이 안 괜찮아. 자, 그쵸? 좀 띄워. 조금 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띄워도 될 것 가찹게. 같아요. 예, 좀 띄워도 될 것 같고. 네, 우리 자, 시청자분들 고막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업큐님께서 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윤혈치열. 이혈치열 말고 윤혈치열. 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윤혈치열 이런 댓글 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 서울구치소 가서 대기를 하게 되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이 되면 네. 현직 대통령 신분 없어요. 구치소 구속이 아니라 수감이 아니라 네. 전직 대통령 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이제 예우가 박탈이 된 상황이잖아요. 최소한의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게 없어져요. 그냥 똑같아요. 일반 일반- 수감서 대신 이제 그 독방에서 있는 건 맞고요. 네. 독방에 3평 정도, 3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도 똑같은 시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탄핵되기 전에 완전히 탄핵되기 전에는 대통령 신분이 있어가지고 그 현직이니까. 사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들어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교도소 가면 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대요. 벽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울타리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하. 울타리는 좀 울타리? 그런가? 담장? 담장, 예, 그렇지 예. 담장. 교도소 담장이 이 두 겹으로 돼 있대요. 네. 그래서 한 처음에 담장을 지나가면 사무동이 있고 그 사무동에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담장이 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구치소인데 구치소에 있을 때는 경호관들이 못 들어갔지만 예전에는요 거기 있다가 조사받으러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경호원들이 밖에 있다가 그때부터 경호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전혀.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 교통 통제를 해서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구속이 되면 빠르게 가는 거 안 해줍니다. 교통신호 다 받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호송차 타고 가게 됩니다. 네. 아, 근데 사실은 차에서 막히는 시간에는 에어컨 쓸 수 있잖아요. 아 교통 빨리 해줘야겠. 야 교통 해주라 그래야겠네요. 아, 오히려 빨리 가게. 이 시간이 좋아. 에어컨 끄게 하면 안 이렇게. 돼요 혹시? 아, 이거는 또 호송하시는 차에서. 호송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네. 고생하실 거기서 거예요. 에어컨. 알겠네. 아 제가 목소리 너무 컸는지 갑자기 댓글창을 올려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서 나간다. 아 지금 마이크를 조금 시끄러워서 나간다.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은 항상 네. 항상 반영합니다. 나가면 댓글로 안 돼, 남겨주세요. 나가면 나가지 나가지 마세요.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멀리. 제가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계속. 자, 근데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재판 특검 이제 수사 아니면 재판 뭐 특검 수사 이거 받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외출이 잦을 텐데. 그럼 재판 받을 때 이럴 때는 수위 있고 수갑차고 이러고 그렇진 있는 않아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는 이제 수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갈아입고 네네. 올 수 그래서 있다. 다시 양복 입고 왜냐하면 또 미결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는 이제 기결 수용자가 된 다음에인데 기결 수용자가 된 다음에는 거의 뭐 우리 화면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겠죠 앞으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꽁꽁 네. 무기징역, 사면 없는 무기징역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시기를. 네네. 박근혜는 그때 근데 수갑을 찾던 거 같은데 제가 봤더니. 아니요. 제 기억에는 아닌가요? 수갑 그러니까 원래 구속된 사람은 예.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포승줄 포승줄 같은 걸 다 해서. 하는데 그걸 좀 안 보여지게 좀 이렇게 둘러주기도 네, 하죠. 수건 같은 거 네네. 이런 그래서 걸로. 이제 사실은 구속 수감자들은 미결 수용자일 때도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올 와야 때도 되니까. 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꼭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정말 당장 있을 게 아니면은 풀어주기도 하고요. 조사 받을 때 예, 예. 오랜 시간,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흉악범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들은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윤석열은. 흉악범이죠. 흉악범이에요. 존재 자체가 흉악범이에요. 절대 풀어주면 안 돼요. 아 정말. 손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네. 만약에 조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풀어줘. 조사하는 동안에도 네, 절대. 아 정말 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묶여 있을 때 자신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위축되지. 예,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측면에서도 저는 안 풀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뭐 어쨌든 예, 국민들의 특검에서 마음은 네, 안 왜 풀어주는 게 풀어주냐 좋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고 오늘 뭐 구속 100%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게 보신다. 될것 같아요. 거기에는 다 그렇죠. 왜냐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 66페이지고 혐의에 대해서 볼 거고 청구서만 66페이지지 이거 이에 따른 또 증거 자료가 다 첨부가 돼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까지 하면은 양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남세준 부장판사가 뭐 독심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독심술로 기록도 읽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 저는 검토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늦어질 것이다. 시간이. 그렇지만 남세진 부장판사가 결코 이것에 대해서
뭐 직위원과 같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은 네. 뭐 도주하기엔 뭐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미랑 아이, 우려하시는 분도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겠죠. 근데 법적인 평가는요. 예. 도주라는 게 정말 실제로 그 장소, 내가 현재 있는 현재 장소를 벗어날 것을 우려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혐의를 부정하면서 계속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 예를 들면 진술 회유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희구라든지 김성훈에게 그런 일련의 행동들 자체가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걸 도주다. 자체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자들은 보통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뭐 밀항이라든지 내가 가면 어딜 가라든지 이런 거는 변명이 안 통한다. 그렇죠. 아, 그럼 도주라는 의미가 네, 도주라는 거를 법적으로 평가해야지. 예. 실제로 내가 뭐 차표를 끊었냐, 내가 뭐 어디를 가냐, 내가 뭐 우리나라 밖에 어디를 가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주 네.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형량이 높을수록 도주 우려가 높다고 그럼요. 봐요. 네. 또 형량이 하나는 높을수록. 뭐가 있냐면 네. 경찰에 3번 출석 요구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에도 한 번 응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도주 우려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출석하라고 수사를 위해서 오라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평가하는 네. 기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구속사유 중에 범죄 중대성으로 네. 보통은 평가를 한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일단은 가둬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잡아놔야지. 맞아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은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율가 높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바로 거죠. 연결이 돼요. 맞아. 네. 그런데 무슨 윤석열이 이제 와서 뭐 자신은 뭐 다 모든 혐의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 강희구가 작성했다는 그 문건도 자기가 작성한 거 지시한 거 아니다. 네.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 100%다. 100%. 아,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증거인멸 우려도 뭐 사실은 이제 볼 그렇죠. 거고 66페이지 그 영장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16페이지 정도가 이게 구속 네. 위에서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의 이걸 필요성. 그 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까 5개 범죄 혐의가 있는데 5개 범죄 혐의 하나하나 정리를 그래도 한번 해보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보니까 국무위원 심의방해 이거는 국무위원들 심의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안 부른 않고 거죠. 선택적으로 그렇죠. 부른 거죠. 다 부르지 않은 다 부르지 않았다. 맞아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의 네. 권한을 침해했다는 침해했다.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중대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 네. 또 비상겸 선포 이후 부서 사후 착출 및 작출 및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게- 행사 네. 이 이거 부분. 건에서는 이제 한덕수와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네, 음. 한덕수는 여기다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공문서 위조라고 하시는데 위조가 아니고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네, 아. 네, 방송에서 자꾸 이제 공문서, 그러니까 뭔가 뭐 잘못된 서류다라고 하면 위조라고 하시는데 위조는 서명을 위조해야 위조고요. 예. 이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서명을 한 경우는 이거는 허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네, 이거를 바로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틀 뒤인가요?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성이 된 게 이게 이제 공문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문서에 대한 신뢰도를 손상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후에 폐기했다 그래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 상대 허위 공보, 네. 이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네, 적용이 그렇죠. 돼 있는데 네. 또 시켜가지고 그럼요. 잘못된 얘기를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겠다.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외신에 알려라. 진짜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네.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그렇죠. 교수도 했죠. 하셨다고는 뭐. 아, 제가 되게 들었어요. 무심해? 아, 직접 가서 못 봐가지고 제가. 믿음이 하셨어요? 적은 자야. 도마 같은 사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 이거 하셨잖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외신- 하셨다고? 저는 진짜 보고 믿어야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네. 있어요. 자, 외신 기자 상대로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려고 했던 거 이거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그걸 거짓말로 네. 우리는 정당하게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 아, 전 이게 세계 뭐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고 네. 원래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 만약 그냥 뭐 좋은 의도로 우리나라의 좋은 면을 얘기하려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의 죄잖아, 죄.
내란죄를 저지르고 비상계엄을 잘못 선포했는데 그게 정당한 것처럼 홍보한 것 자체는 본인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게 더 나쁜 거지. 정말 선의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 가지고 처벌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면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비하폰 정보 삭제 지시. 그렇죠. 아, 이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김성훈한테 뭐 통신 잘 아니까 네가 네. 뭘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또 네. 경호처에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경호처를 또 고발 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다가 박종준 차장이 있을 때, 박종준 경호차장, 네, 처장, 전 죄송합니다, 차장. 예. 처장이 있을 때 이제 뚫리지 않게 해라라고 이제 김성훈한테 얘기했는데 뚫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제대로 얘기한 거 맞냐, 내 얘기 제대로 전한 거 맞냐라고 해가지고 뭐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뚫리니까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맞아요. 총을 들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보여도 경찰 뭐 무서워 쏜다 뭐 두려워할 이런 거.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오로지 자신을 지키라는 것에만 뭐 완전히 임무를 충실하게 행해라라고 해놓고 네. 그래놓고 또 경호처를 고발합니다. 야, 완전히 뭡니까? 이 관절을 요새화시키고 경호관들을 네. 사병처럼 부렸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고 네. 비하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있었고 이 비아폰은 내란과 관련돼 있기 내란과 때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네. 제일 1순위라고 생각했을 텐데 자체가 삭제 지시를 했지만 경호처에서 이거 다 삭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담당자가 맞아요. 진짜 아무리 불법한 명령을 맨 위에서 내린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게요. 다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네, 다시 네. 한번 그래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실 내란의 밤 때 우리 장병들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또 지휘관들 그래서 중에 거기 묵살할 수 있었지.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요. 내란의 밤을 넘어섰는데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 부분도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관저 요새화시키고 거기에 막 활보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단독 촬영해서 생중계로 네, 맞아요.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법의 잣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네.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신이 체포되지 않는 것, 불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포되지 네. 않으려고 했던 행동 이 자체가 이 사람은 정말 딱 구속시켜 놔야겠구나. 이제 이런 구속의 필요성의 판단에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아하.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윤석열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이렇게 되면 바로 구속영장 바로 청구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조사를 차원에서. 거부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그 부분을 뭐 문제 삼게 했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이건 생각. 구속이다. 구속도 즉시 구속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자기도 아니까 잘 알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김성훈 이전 차장 지난 3일 소환돼서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건희의 텔레그램 대화. 그러니까 부의가 염려한다.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김성훈이 텔레그램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 썼던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금 그러니까요. 내란 특검이 확인했는데 네. 김 전 차장은 이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답했을 뿐이다. 이런 또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풍선 뭐 이벤트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젠 다 이제 불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풍선 네. 이벤트 뭐 작살로 잡은 고기가 맛있다던데라고 해서 또 네. 횟집에서 고기를 사와가지고 화로를 사와가지고 작살을 잡아줬다는 그런 퍼포먼스 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서로 상당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훈이 자기 살 길 찾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안심시키려고 했어. 근데 무슨 안심이에요? 원래 하려는 대로 한 거지. 왜냐면 김성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성훈의 태도를 보세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윽박지르거나 뭐 그랬잖아요. 네. 이왕 둘이서 밑에 사람들이 이거 불법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제안을 하고 휴가 가버려도 징계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키거나 이런 일이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가담을 해놓고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다잖아. 이제 김성훈이 진술을 바뀌니까 이 얘기를 듣고 네.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 평상시에 김성훈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말 아니에요? 그 상훈이가 배신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윤석열 충격 받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와서 이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제 권력끈 떨어지니까 나 살아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책임을 자기 부하한테 다 떠넘겨. 아. 경호처에 떠넘겨 경호처를 고발하진 않나? 또는 뭐 군에 있었던 사령관들 다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네. 그러잖아. 나는 지시한 적 없다 그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가. 네. 의리라고는 일도 없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배신하고 뭐 서로 배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러다 보면 서로 배신하다 보면. 그러니까 변호사 윤석열 쪽에서 보낸 변호사가 있을 때는 네. 진술을 뭐 이게 유리하게 하다가 변호사 나가니까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막 털어놓는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스텔라옹님이 최주문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하고 그렇죠. 슈퍼챗을 제 보내주셨네요. 팬이시죠. 아. 미국에 살고 계시죠.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왔네? 신유진 변호사 없어요. 응원하시는 아무도 분도 없네요. 없어요. 슈퍼챗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 본인이 직접 그렇군요. 하셔도 돼요. 아 그러네요.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인한테 미리 부탁을 할 지인. 수가 있네. 아니 거기서 지급 싸도 돼 그냥 본인이. 아니, 방송 중이잖아요. 아니, 방송 중에 지금 사람이 지금. 알아봤어요. 이분 우리 교수님 방송 중에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용산 전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다 됐는데 교수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미련 없습니다. 미련 없죠? 네. 알겠습니다. 미련은 내려놓으시고 알겠습니다. 자